자, 정혜민 차장 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고 계시는데 어깨가 원래 그렇게 넓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좀 좁게 잡아주시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예, 네, 보통 사이즈. 너무 좋아하는 우리 정혜민 차장님. 요 목요일 시간대가 가장 핫하게 시청률이 네. 확 올라오는 시간대라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관심에 부응하고자 시의적절하게 또 따끈따끈한 거 뽑아봐야죠. 네. 네. 수타 짜장처럼. 네. 아, 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네. 자, 오늘의 일발 장전은 일본판 구충제 증후군이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워서 제가 좀 뽑아왔는데 일본에서 어제 나온 기사죠. 가글액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사재기 열풍이 난리랍니다. 편의점에. 아사히 신문이 발표를 했는데 포비던 요오드가 포함된 이 가글액은 살균 효과가 분명히 있는 소독약의 그 성분이죠. 우리도 일반 상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고요. 오사카 병원의 경증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사용 후에 코로나19에 대한 양성률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렇게 또 보고가 나왔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걸 권장할 수 없다. 후생성 관계자는 그렇게 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한때 구충제 이슈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구충제 논란은 좀 잠식되지는 않고 있는데 급하면 뭐라도 쓰긴 해야 되죠. 근데 일상생활에 널려 있는 건 사실 가글액인 건 맞아요. 저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 발발을 했을 때 이 호흡기 질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또 구강이나 뭐 코의 비강이나 점막을 통해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갑자기 등장하길래 왜 저럴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도 그렇게 신빙성이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이제 우리 가글인이라 그러면 이제 동아제약, 동아 ST, 이제 특정 상표죠. 예. 그 가글액이. 예. 그리고 뭐 이제 존슨앤존슨 쪽에서 나오는 이제 해외 제품도 많이 쓰고 리스 땡땡. 예, 그 뭐 시퍼런 거 있잖아요. 혀 뭐 퍼레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코로나의 본질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임상 실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다른 요인에 있던 그런 변수들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는지도 이제 확실치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증후군이라고 표현, 물음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일본에서 이제 막 그 매진되고 막 이랬던 그런 사진을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그거는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저게 상징하는 바는 가글액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의 진행형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간 1000명 단위대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는 25만 명. 뭐 물론 사망률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얘기를 하고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양책에 더 이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라는 건 반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글액까지 등장했다 이 얘기죠.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리전으로 간다는 이제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밤사이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백신을 이제 판매를 한다, 계약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 백신이 정말 그 코로나로서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임상실험 단계 중에 지금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이제 코로나에서 관계된 뭐래도 내놔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부응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가글액 관련돼서 이제 동아제약, 동아 ST 뭐 종목들이 어제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때문만 상승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 좀 부응한 이제 이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 치료제와 백신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조금의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이제 간헐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가장 뭐 김용민 매니저께서도 여러 번 짚어주시면 녹십자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역시 이제 혈장 치료제 쪽에서는 뭐 가글만 있는 건 아니지, 가글액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뭐 관련 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하여튼 이런 기업들, 동아 ST, 동아 소시홀딩스. 작은 기업은 뭐 KM제약이라고 있기는 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성이 있는 종목으로 이제 좀 모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일본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툭툭 치고 나가는 모습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치료제와 또 이 백신의 좀 본질적인 그런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정말 좀 믿을 만한 신뢰성 높은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글액보다는 그냥 계속 이제 혈장 치료제 쪽을 달려가고 있는 이제 녹십자나, 그리고 곧 투여가 예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투여 예상되고 백신 투여가 예상되고 있는 제넥신 뭐 이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그냥 괜히 또 제2의 신풍제약 없나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네. 제1의 녹십자를 바라보시는 게 저는 모범답안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은 없군요, 오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 매니저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제 뭐 사실 요 이슈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기는 좀 그런데 동아ST는 사실 원래 이제 뭐 허스테틴 계열의 뭐 바이오시밀러도 개발을 하고 있고 동아제약에서 이제 분사해 가지고 신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뭐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의약품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그 일본판 구충제 증후군 저는 이제 주식은 어쨌든 좀 스토리다 이런 이제 또 생각을 좀 하는 편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테마 섹터의 흐름을 보면 해외에서 누군가가 이제 마치 공인을 해줬다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덱사메타손을 이제 영국에서 이제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해주고 그걸 일본에서까지 승인을 해주니까 아 이건 진짠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시세가 확 났잖아요. 네. 나파모스타트도 역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니 뭐 렘데시비르에 거의 뭐 몇백 배의 효능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실 단발성 이슈에 그쳤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뭐 실험을 해보니까 완치자가 몇 명이 나왔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반향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 이제 개념으로 뭐 이 가글인과 관련된 가글액과 관련된 이슈도 뭐 그런 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저는 요 이제 주제를 보고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일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19가 막 이제 확산이 될 때 뭐 교회에서 그 우리 그 교회 신도분들이 입장을 할 때 소금물을 뿌려가지고 또 되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독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를 결국 이거는 치료하는 효과라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뭐 가글액을 아무래도 이게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뭐 예방 차원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하는 걸 조금 막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마스크나 잘 쓰라 이렇게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런 이제 정도의 이슈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차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과 관련된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조금 더 우리가 실체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시장으로 뛰어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약 바이오가 또 얼마나 무서운지 또 잘 모르시거든요. 한미약품이 8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막 뭐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주가가 이제 급락했었던 또 기억도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는 워낙 이런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이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기세로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사실 접근하기 좀 쉬운 방법을 고르면 수익을 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네. 직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이래서 수혜주다라고 이제 뛰어들면 그때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 오늘도 이제 존슨앤존슨 이제 얘기를 아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존슨앤존슨과 또 미국의 그 또 2조 원 이상의 또 계약을 좀 이미 미리 또 입도 선매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또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뭐 끝장을 보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또 어찌 보면은 생각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치료제 쪽에서도 직접적인 이제 또 수혜가 예상되는 실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우리가 조금 압축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그 가글에 꺼내왔다가 두 분한테 다 까였습니다. 매일 그 종목 뽑는 게 뭐 아주 아니,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 뭐 근데 이제 저런 게 등장해서 뭐 어떤 뭐 주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다. 뭐 그러면서 지금 외신 하나 기사 눈에 띄는 게 있네요. 80초마다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계시네. 미국 코로나19의 사망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뭐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고. 자, 이제 하나로 전향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지금 낮췄어요. 이제 주가가 너무 과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모바일 언팩 행사가 온라인상에 열렸습니다. 네. 그죠? 삼성전자에. 다양한 제품군이 공개가 됐고 뭐 굉장히 다양한 화상 화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았고 온라인으로 예, 진행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오늘 IT로 풀이가 될 건지 일단 그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언팩 행사가 오픈이 됐으니 일단 뭐 어떤 기대감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느냐 아니면 또 새로운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좀 선주문이나 뭐 이런 쪽을 더해서 이제 조금 더 강세로 가느냐 이제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은 일단 오늘 하루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네. 이제 휴대폰 부품 쪽은요. 그러면서 이제 판매량이 뭐 며칠 만에 얼마가 나왔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높았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된 스펙을 맞추는 종목들이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휴대폰에 있어서 그 AP 칩을 빼고 디스플레이 빼면 카메라가 제일 비싼 부품입니다. 네. 카메라 관련된 이제 그런 부품으로서 이제 MC넥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죠. 예, 그 관련돼서 이제 그 부품이 많이 팔리고 또 뭐 애플까지의 확장이 있고, 또 이제 그 전장 뭐 이런 부품까지 좀 확장을 좀 놓고 자화전자 좀 화면에 혹 지나갔네. 네, 뭐 자화전자도 이제 뭐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다시 네.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타이밍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팩 행사가 가까이 올수록 약간 좀 재료 노출에 의한 매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금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을 꾸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선두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 역시 그래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MC넥스 계속해서 저는 네. 뭐 속된 말로 좀 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화전자 하나 올려놨어요. 예. 네. 김혜인 매니저는 이제 언팩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잖아요. 조금 이제 생소한 모습이긴 했는데, 네, 어제.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김이 좀 빠졌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이게 이제 겉으로 이제 보이는 게 또 좀 중요한데 뭐 이벤트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좀 되는 거고 방탄소년단도 막 이제 참여를 하고 막 이래서 조금 이제 이슈 메이킹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 뭐 흥행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다만 이제 스마트폰 이제 교체 주기가 이제 한 2, 3년마다 이제 도래를 하는데 한 2017년, 18년대 이제 또 교체를 하셨던 분들 특히나 이제 갤럭시 S10 그리고 S11 요쪽에 이제 또 스마트폰을 쓰셨던 분들은 이제 교체 주기가 이제 또 도래를 했기 때문에 노트 20를 이제 또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스마트폰 부품주들과 관련된 이슈는 단순히 이제 언팩과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량이 정말 뭐 어떻게 되는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말 좀 늘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카메라 모듈 쪽은 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갤럭시 시리즈 이제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갤럭시 5형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갤럭시 시리즈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 주로 이제 LG 이노텍 걸 쓰다가 이제 삼성전기를 또 벤더를 이제 늘린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네. 많은 부품주들도 이제 애플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을 좀 갖고 미리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삼성 언팩보다는 또 애플향 모멘텀이 주목되는 또 카메라 모듈. 특히나 뭐 MC넥스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성향 그리고 뭐 현대 기아차향 차량용 이제 카메라 모듈까지도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결국은 스마트폰은 결국 이제 하반기 때 OLED 이제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쪽 결국 상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17조 원 가량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1조 원 조금 넘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비하면 디스플레이 쪽은 거의 지금 투자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도 이제 뭐 3종 이상의 이제 스마트폰을 전부 다 이제 OLED로 탑재를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향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뭐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소재를 만드는 기업, 특히나 어저께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은 사상 최고가를 또 뛰어넘으면서 사실 소재 종목 중에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S 타기라든지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덕산 네오룩스처럼 이렇게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기업도 있다라는 걸 어제 이제 시장에서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계열의 소재 장비 기업들을 이제 하반기 때 분명히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지금. 네. 아니, 좀 전에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 화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 완두콩 모양의 이 무선 이어폰? 네. 근데 저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게 전 사실 궁금해요. 근데 들어야 되는 거는 뭐 알겠는데, 결국에는 음성인식 쪽으로도 뭔가 전향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운전하다 보면 항상 불안한 운전의 요소, 아직 자율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 오거나 뭐가 오면은 막 손으로 치다 보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삼성의 지향점은 저걸 가지고 음성 인식과 좀 더 AI적인 뭔가 이슈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라운피플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음성 인식 관련된 기업들이 네. 무엇이 있을까? 오늘 단기적으로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네. 실제로 주가가 오늘 뭐 조금- 단기 매매를 네. 자꾸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뭐 한번 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시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을 네. 때는 수익을 또 추구해야 되니까 음성 인식 관련 기업 뭐 없나요? 언뜻 떠오르는 종목 차트를 제가 보니까요. 네. 스피커라든지 음성 인식과 관련된 블루콤, EM텍 이런 기업들이 가온 이미 미디어 주가가 많이 이런 것도 올랐네요. 있네요. 보니까 그래요? 제법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김혜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뜨거운 기업을 네. 금요일이니까 네. 기대하고 오늘 이벤트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뭐 변함없이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즘 정말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종목들에서 진짜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제가 이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 시장 전략을 하는지 종목을 또 선정해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